강아지를 원래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. 인스타 보다가 안락사 그 공고되는 걸 본 거예요. 그래서 새끼 3마리랑 어미개 1마리를 데려왔거든요. 그래서 새끼니까 금방 이제 입양될 줄 알고 데려왔는데 금방 안 되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3개월째 지내니까 우리 주인 할머니가 같이 사시는데 걔 2마리는 괜찮지만 이 아이들까지 다 키우려면 새로 집을 알아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잠깐 뭐 친구한테 맡기거나 약간 여기저기 약간 난민 아닌 난민처럼 그런 생활을 제가 며칠을 해보고 나니까 이 생활을 이렇게 길게는 할 수는 없을 텐데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사람 마음이 계속 고민하다 보면 이게 좀 처지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처럼 고민이 많고 불안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이 이렇게 좀 처져 있을 때 좀 어떤 책을 다시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제가 지금 말고 또 다른 문제를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. 사람은 그때 내가 어떻게 견뎠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도움 받았던 책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오늘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아는 지인분은 그 사이버 수사대에도 신고를 하라고는 했는데 신고는 아직 안 했거든요. 제가 그거 많이 들었어요. 카톡 고객센터가 사람이 없다고요? 네. 그 대기업이요?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저처럼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거는 그냥 거기에다가 남겨주시고 메일로 답변 받으실 수 있다고. 카톡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데 나중에 복구를 하더라도 그 대화나 이런 거 다 날라갈 수 있잖아.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없어지시고 네? 아니 이거밖에 없어요. 저번에는 뭐 노트북 망가졌다고 막 노트북 있냐 그러고 카톡도 없어, 노트북도 없어, 뭐 아이폰 충전기도 없어, 뭐 저희 처음 만났을 때는 버스카드에 잔액도 없었잖아요.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. 아무튼 저번 시간에 좀 해답을 얻은 걸 좀 생각이 나서 이번에도 좀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튼 옷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네.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박 로드리고 세이 작가의 네. 그 나는 평생 여행하며 살고 싶다라는 책을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. 거기에서 배낭 하나로 몇 년을 여행했는데 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왜 이렇게 옷이 많을까? 이 옷을 어떻게 정리하지? 버리긴 아깝고 안 입는 옷들을 어떻게 하지? 하다가 그래 그런 옷들을 유튜브 촬영할 때라도 입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옷이 생각이 났거든요. 네. 이게 보통 입기에는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, 무늬가. 네. 근데 제가 이 무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. 저는 뱀을 좀 무서워하거든요. 근데 간혹 뱀을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. 산을 많이 타는 어떤 분은 또 뱀을 또 엄청 좋아해서 뱀 볼 때마다 오히려 엄청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저희 집에 싱가포르에서 온 또 게스트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연사 박물관 연구원인데 그 친구도 뱀을 원래는 그렇게 좋아한 게 아니었다가 자기 주변에 다 동물과 관련된 연구원들인 거예요. 자연사다 보니까 이 동물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로 왔고 막 이런 거를 탐구하는 건데 동물별로 다 연구원들이 따로 있나 봐요. 그 중에 막 뱀 연구하는 친구랑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 얘기 듣고 계속 사진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쥐든 뱀이든 제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자체가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좀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나아지고 싶다? 이런 생각으로 이런 아이템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조금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무늬를 보다 보니까 영상 같은 걸 봐도 옛날에 막 우연히 가끔 그 동물 관련돼서 뜰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막 눈 가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볼 수는 있어요. 영상으로 그런 거 보실 수 있어요. 네. 그걸 보실 수 있어요. 옛날에 저는 아예 쳐다도 못 봤거든요. 한 번은 제가 등산하다가 두꺼비가 다리에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이만한 두꺼비가.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다리를 털고 걸어갔는데 그때 생각했어요. 근데 다리를 털고 깍 하면서 뛰어갔다가 다시 보니까 거의 밑에가 낭떠러지였거든요.
만약에 진짜 그런 경험이 너무 없고 그런 사람이 두꺼비가 이렇게 붙었을 때 완전 미친 듯이 소스라칠 수 있잖아요. 만약 그렇게 했으면 떨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. 사람이 어려울 때 침착해야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진짜 너무 무서워하고 그랬으면은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게 동물들, 무서워하는 것들 이런 거랑 평소에 조금 친해지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나의 삶을 알게 모르게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? 그런 마음으로 입고 나왔습니다. 제가 뱀이나 뭐 쥐 이런 거 싫어하는 거나 무서워하는 것처럼 피디님도 그런 게 있어요? 저는 생각해봤는데 저도 지금은 막 엄청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어렸을 때, 완전 어렸을 때는 그 KFC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. 그거를 제가 엄청 무서워했어가지고 그게 백화점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 안 내려갔어요. 그래서 엄마가 맨날 이렇게 달래서 지하로 내려가고. 그 할아버지가 왜 무서웠을까? 모르겠어요. 실제로 비슷한 할아버지한테 안 좋게 받은 뭐 경험 같은 게 있었나요?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 형상 자체를 제가 무섭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. 신기하다. 나중에는 그냥 그런 희미한 기억만 남게 됐죠. 내가 그랬었지. 워낙 어렸을 때였으니까 한 뭐 5, 6살? 근데 희미하게라도 이렇게 남아있구나 그 기억이. 얼마나 무서웠을까.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보면 뭐 이렇게 썩 이렇게 뭔가 호감이 아니지 않아요? 그 아저씨? 유령 같다는 느낌?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그러네. 좀 약간 왜 그렇게 하얗게 나지?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 좀 극복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같은 것도 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? 약간 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다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고민을 하면서 좀 도움받았던 책, 나한테 힘을 줬던 책들을 생각을 해봤어요. 첫 번째로는 존 쿠시의 추락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은 배우 김혜수 씨가 어디에서 언급을 했던 책이에요.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. 내가 지금 밑바닥인가? 그럴 때 제목이 추락이잖아요. 그래서 왠지 이 사람은 뭐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추락이지 하면서 제가 그 책을 봤던 것 같아요. 노벨상 받기도 했던 그런 책이었는데 옛날 책이에요.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그 학교에 있는 학생과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거를 또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면서 학교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딸도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계속 뭔가 수렁에 빠지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. 배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나도 괜찮아질 수 있어.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위안 아닌 위안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그래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사람이 더 힘들 수 있어.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 그 정도 심하진 않아. 이런 식으로 뭔가 위안을 좀 받았던 그런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한 번 읽고는 아직 책을 두고 있는데 아마 또 마음에 많이 지칠 때는 또 이 책을 좀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. 누구나 그런 책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슷한 상황이거나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좀 견뎌내고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거를 좀 보다 보면 좀 힘든 게 나만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좀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 돼요? 그 남자 주인공은? 막 반전이 있고 그런 소설은 아니에요. 그냥 약간 묵묵히 그런 어려움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아가는. 시간이 지나니까
그냥 그런 자기 나름대로 상처받았던 것들을 약간씩 해소하면서 그냥 담담하게 약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느낌처럼 제 스스로도 네. 아 맞아 나도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지 그때 그런 더 힘들 때도 있었지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. 두 번째 책은요. 네. 제가 또 많은 용기를 얻었던 책인데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었어요. 저자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고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에세이집이거든요. 되게 유명한 약간 편집장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유 없이 쓰러져요. 정말 뭐 아무런 거기에도 그 책에도 그런 건 소개가 안 돼 있는데 쓰러지고 나서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너무 정말 영화같이 말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게 된 거예요. 진짜 하루아침에. 근데 너무 대단한 게 이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. 어떻게 책을 썼냐면 알파벳을 이렇게 두고 그 알파벳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옆에서 체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눈꺼풀을 깜빡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알파벳 하나하나로 조합을 맞춰서 그 글이 만들어진 거였거든요. 이제 출간하고 얼마 안 돼서 숨을 거뒀어요. 이 책을 위대한 점은 되게 사람이 유머러스해요. 그래서 곳곳에 그런 유머러스함을 느낄 수가 있고 자기의 상황도 약간 희화화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짠할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담지 않았고 상황 자체가 너무 무거우니까 글까지도 그렇게 무겁게 안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제가 후루룩 보고 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놔뒀었는데 제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천천히 곱씹으면서 이 책을 봤는데 그 사람은 잠수복 자기가 입은 것처럼 너무 갑갑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의식은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다라고 해서 이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같거든요. 이 책이 보면은 아 맞아 되게 진짜 용기를 너무 받는 것 같아요. 아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자기가 예전에 너무 좋아했던 음식 그거를 한 입만 먹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팠던 사람이면 그런 거를 모를 텐데 이 사람은 결혼하고 뭐 자식도 있고 그런 가정생활 다 꾸리고 거의 중년이 됐을 때 이런 사고를 겪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추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. 자기 머릿속에는. 너무 일상생활에서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이 책에서는 아 정말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자식의 얼굴 뭐 한 번이라도 만져볼 수 있다면 뭐 아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인상 깊게 본 문장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. 검은 파리 한 마리가 내 콧잔등에 와서 앉는다. 나는 파리를 쫓으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본다. 그래도 놈은 버티고 있다. 올림픽 때 구경한 그레코트 만형 레슬링 경기도 지금처럼 처절하지는 않았었다. 오늘은 일요일이다. 일요일에는 병원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없어서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렇게 하니까 평소보다 자기는 더 처절함을 느낀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. 파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. 상상이 좀 안 되긴 하는데 모기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는 죽이잖아요. 그렇게 못하는 거죠. 나는 언제나 반쪽밖에 웃을 수가 없다. 이 반쪽짜리 미소는 요동치는 내 기분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다. 세수처럼 일상생활의 간단한 제스처도 나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. 일상생활에서 제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아 이건 되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루에도 고마운 거 한 살 좀 갖다 붙이면 한 100가지도 쓸 수가 있게 돼요. 세 번째로 제가 또 골라본 책은 유성우 법의학 교수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제가 그 방송 일을 할 때, 방송 작가로 일을 할 때 범죄 사건을 좀 재연 드라마로 쓰는 코너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도 그냥 가볍게 일적인 것 때문에 봤다가
이제 올해 들어서 올해 초에 좀 마음이 힘들 때 이 책을 좀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을 좀 다시 봤는데 그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이렇게 부검하고 그거 법의학적인 소견을 얘기를 하는 분이세요. 죽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보통 우리가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자기에게 남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대요. 왜냐면 사람은 죽었지만 이렇게 부검을 하다 보면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자살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확정을 지어서 왔는데 본인이 잘 들여다보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자살이 아닌 경우들이 간혹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서도 이분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. 시체를 이렇게 볼 때 죽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평소에도 그 분이 좀 알았던 그 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따뜻한 시선이 녹아있는 책이에요. 우리는 항상 뭔가 평생 살 것처럼 엄청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아 그래 우리 삶은 엄청 유한하다라는 생각을 또 환기하게 되고 하루하루가 좀 더 귀하게 느껴지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. 사고가 있고 죽음의 문턱이 앞에 섰을 때 미워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한대요. 미안했던 사람 정도인 거지 싫어했던 사람,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래서 항상 사고 직전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런 문자나 이런 걸 보면 다 고마워, 미안해, 사랑해 이 말이 거의 다라고 하더라고요. 죽어가는 중에 나 너 진짜 싫어해 이런 말을 거의 사람이 그게 안 하게 되나 봐요. 특히 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좀 당연시하게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또 이 항상 삶은 유한하다 이 생각을 하면 좀 더 이렇게 무뚝뚝한 그런 것도 좀 다정하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엄마한테 약간 좀 떠보듯이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. 저는 그때 삶이 제가 되게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엄마는 더 불행해 보였거든요.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근데 어차피 삶은 행복할 때 불행할 때 행복할 때 불행 이게 계속 있는데 어차피 이게 계속 반복일 건데 더 살아도 뭐가 의미가 있나? 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. 중학교 때. 중2병이 왔는지. 근데 저보다 훨씬 불행해 보이는 엄마가 아니야. 너는 지금 행복과 불행 이걸 다 느꼈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진짜 네가 생각하지 못한 행복의 순간을 너가 진짜 느낄 수 있다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궁금해졌어요. 그게 뭘까? 전화하시나요 어머니한테? 휴지. 제가 마지막으로 선정한 책은 이 책인데요. 이 책은 좀 시중에서 구하기는 되게 어려워요. 제가 우연히 인터넷으로 김기덕의 나쁜 남자를 검색하다가 이분이 쓴 칼럼을 보고